서울의 밤하늘을 수놓은 별들 아래 스카이라운지 아스트라의 불빛은 지상의 어떤 별보다도 더 밝게 빛나고 있었다. JX그룹의 연례, VIP 파티가 열리는 이곳은 대한민국의 부와 권력이 응축된 공간이었다. 화려한 샹들리에 아래 최고급 정장과 드레스를 차려입은 사람들이 유리잔을 부딪히며 미래를 거래하고 현재를 과시했다. 그 중심에는 JX그룹의 젊은 총수 한태준이 있었다. 그는 완벽하게 재단된 톰 포드 슈트를 입고 여유로운 미소로 좌중을 압도했다. 그의 곁에는 그의 아내 김민지가 그림자처럼 서 있었다. 그녀는 파티의 화려함과는 어울리지 않는 단정한 네이비색 원피스를 입고 있었다. 두꺼운 뿔테 안경 너머의 눈은 감정을 읽기 어려웠고 거의 하지 않은 듯한 화장은 그녀의 존재를 더욱 희미하게 만들었다. 사람들은 한태준에게는 아낌없는 찬사와 아첨을 보냈지만 김민지에게는 의례적인 목례나 어색한 미소만을 건넸다. 그들의 눈에는 저렇게 대단한 한태준 대표가 왜 저런 여자와라는 의문과 동정이 뒤섞여 있었다. 한태준은 그런 시선들을 즐기는 듯 했다. 그는 아내의 평범함이 오히려 자신의 비범함을 더욱 돋보이게 만든다고 생각했다. 그는 결혼조차도 철저한 계산 아래 진행했다. 정치적으로 얽히기 싫었고 경영권 분쟁의 여지를 남기고 싶지 않았다. 그래서 배경도 없고 야망도 없어 보이는 가장 평범한 여자 김민지를 선택했다. 그녀는 그의 완벽한 제국에 흠집을 내지 않을 안전한 장식품이었다. 그는 아내에게 눈길 한번 주지 않은 채 유력한 투자자인 중동의 오일머니를 쥔 셰이크와 열띤 대화를 나누고 있었다. 김민지, 아니 강서연은 한태준의 무시와 주변의 동정 어린 시선에 조금도 흔들리지 않았다. 그녀의 두꺼운 안경 렌즈 뒤 차가운 눈동자는 파티에 참석한 모든 인물들의 관계와 역학을 스캔하고 있었다. 그녀는 JX그룹의 핵심 이사진, 그들의 숨겨진 정부, 자금 흐름의 연결고리, 그리고 오늘 밤 이 자리에서 오가는 은밀한 거래들을 하나도 놓치지 않고 머릿속 데이터베이스에 저장했다. 그녀에게 이 파티는 사교의 장이 아니라 적의 심장부에서 벌이는 가장 완벽한 정보전이었다. 그때였다. JX그룹이 차기 성장 동력으로 사활을 건 프로젝트 제우스의 핵심 기술 시연을 맡은 연구팀장이 태블릿 PC를 들고 한태준과 셰이크에게 다가왔다. 모두의 시선이 태블릿 화면에 떠오른 혁신적인 인터페이스 디자인에 집중되었다. 팀장이 흥분된 목소리로 기술의 우수성을 설명하던 찰나 지나가던 웨이터가 다른 손님과 부딪히며 들고 있던 레드와인 트레이를 놓치고 말았다. 붉은 액체가 포물선을 그리며 정확히 팀장이 들고 있던 태블릿 위로 쏟아졌다. 순간 장내에 정적이 흘렀다. 죄송합니다. 웨이터가 사색이 되어 외쳤고 연구팀장은 망연자실한 표정으로 젖어버린 태블릿을 내려다보았다. 화면은 이미 먹통이 되어 있었다. 중요한 투자자를 앞에 두고 벌어진 최악의 실수였다. 한태준의 얼굴이 싸늘하게 굳어졌다. 그의 미간에 깊게 파인 주름은 곧 터져나올 분노를 예고하고 있었다. 분위기는 급속도로 얼어붙었고 모두가 숨을 죽인 채 그의 다음 행동을 지켜보고 있었다. 모두가 당황하여 어쩔 줄 몰라 하는 바로 그 순간 그림자처럼 서 있던 김민지가 조용히 앞으로 나섰다. 그녀는 웨이터에게서 마른 냅킨 몇 장을 받아들고 팀장에게 건넸다. 그리고는 붉은 와인으로 얼룩진 태블릿 화면의 한쪽 구석을 가리켰다. 와인이 스며들기 직전 아주 짧은 순간 화면에 남아있던 잔상을 그녀는 놓치지 않았다. 그녀의 목소리는 놀라울 정도로 차분하고 명확했다. UI 배열의 제7섹터, 데이터 전송, 아이콘의 위치가 직관성을 떨어뜨리는군요.
사용자가 가장 많이 사용하는 기능인데 3번의 터치를 거쳐야만 접근할 수 있도록 설계되어 있습니다. 그녀의 말에 연구팀장의 눈이 동그래졌다. 아무도 예상치 못한 지적이었다. 사실 그것은 개발팀 내부에서도 몇 번이나 논쟁이 되었지만 디자인 총괄의 고집으로 수정되지 못한 부분이었다. 그녀는 이어서 말했다. 아이콘을 메인 허브의 2시 방향으로 옮기고 스와이프 제스처로 단축키를 활성화한다면 접근성은 3배 이상 향상될 겁니다. 지금의 배열은 불필요한 배터리 소모를 유발할 뿐이에요. 수정하는 데는 10분도 걸리지 않을 겁니다. 그녀의 설명은 군더더기 없이 정확했고 문제의 핵심을 꿰뚫고 있었다. 주변에서 수근거리는 소리가 들려왔다. 저 여자 누구지? 사모님 아니었어. 어떻게 저런 전문적인 내용을 저렇게 정확하게. 잠깐의 침묵 끝에 상황을 파악한 셰이크가 흥미롭다는 듯 김민지를 바라보며 말했다. 아주 흥미로운 분석이군요. 부인께서는 이 분야의 조예가 깊으신 것 같습니다. 한 대표님. 칭찬이었지만 한태준에게는 그 어떤 비난보다도 더 치욕스럽게 들렸다. 감히 자신의 아내가 자신이 골라 세운 볼품없는 장식품이 자신의 가장 중요한 사업 발표 자리에서 자신의 팀을 무능하게 만들고 자신을 망신시킨 것이다. 한태준의 얼굴에서 미소가 완전히 사라졌다. 그는 싸늘한 눈으로 김민지를 노려보며 그녀의 팔을 거칠게 잡아챘다. 그의 소나귀에 힘이 들어가는 것을 느꼈지만 서연은 표정 하나 바꾸지 않았다. 그는 이를 악물고 낮은 목소리로 으르렁거렸다. 당신, 지금 뭐 하는 짓이야? 누가 당신더러 아는 척하라고 했지? 그는 셰이크와 주변 사람들에게 억지 미소를 지어 보이며 말했다. 집사람이 워낙 엉뚱한 구석이 있어서요. 잠시 실례하겠습니다. 그는 그대로 그녀를 끌고 파티장 구석에 아무도 없는 테라스로 향했다. 차가운 밤 공기가 두 사람을 감쌌다. 한태준은 그녀의 팔을 놓으며 맹수처럼 몰아붙였다. 김민지, 당신 제정신이야. 여기가 어디라고 감히 나서서 잘난 척을 해. 당신 때문에 내 얼굴에 똥칠을 했어. 내 팀원들은 뭐가 되고 나는 뭐가 되냐고. 그의 목소리에는 살기마저 서려 있었다. 그는 자신의 완벽한 통제 아래 있어야 할 세상에 아내라는 변수가 균열을 일으킨 것을 용납할 수 없었다. 그의 분노는 그녀의 지적 능력에 대한 것이 아니라 그의 권위에 대한 도전으로 받아들여졌기 때문이었다. 서연은 그저 말없이 그를 올려다볼 뿐이었다. 그녀의 침묵은 한태준을 더욱 화나게 만들었다. 그는 그녀의 무표정한 얼굴이 자신을 비웃는 것처럼 느껴졌다. 내 말 안 들려. 당신은 그냥 내 옆에서 병풍처럼 서 있기만 하면 돼. 웃으라면 웃고 입 다물라면 다물어. 그게 당신 역할이야. 다시 한번 오늘처럼 내 앞에서 나서는 날엔 당신이 가진 그 하찮은 것들마저 전부 빼앗아 버릴 줄 알아. 그의 협박은 진심이었다. 그는 그녀를 완전히 짓밟아 다시는 기어오르지 못하게 만들고 싶었다. 서연은 속으로 조용히 웃었다. 하찮은 것들이라. 한태준, 당신은 아직 아무것도 모른다. 당신이 지금 딛고 서 있는 그 화려한 성이 사실은 얼마나 취약한 모래성인지, 그리고 당신이 하찮게 여기는 내가 바로 그 성을 무너뜨릴 거대한 파도라는 것을. 그녀의 눈빛이 순간 날카롭게 빛났지만 두꺼운 안경 렌즈에 가려져 그는 알아채지 못했다. 그녀는 곧 시선을 내리깔고 순종적인 아내의 가면을 다시 썼다. 죄송해요. 다신 안 그럴게요. 파티가 끝나고 집으로 돌아가는 차 안. 두 사람 사이에는 얼음장 같은 침묵만이 흘렀다. 한태준은 분이 풀리지 않는 듯 창밖을 노려보고 있었고 서연은 무릎 위에 놓인 손을 가만히 내려다보고 있었다. 하지만 그녀의 머릿속은 그 어느 때보다도 빠르게 회전하고 있었다.
오늘 밤의 소란은 작은 해프닝이 아니었다. 그것은 계획된 도발이었다. 그녀는 JX그룹의 기술적 약점과 한태준이라는 인간의 치명적인 오만함을 동시에 확인했다. 이제 복수의 마지막 단계를 시작할 때가 되었다. 그녀의 입가에 누구도 눈치채지 못할 희미한 미소가 떠올랐다. 거대한 폭풍이 몰려오고 있었다. VIP 파티의 소란이 채 가라앉기도 전인 다음 날 아침, JX그룹의 최상층 회의실에는 전운이 감돌고 있었다. 한태준은 거대한 통유리창 너머로 펼쳐진 서울의 정형을 등지고 서서 그의 앞에 선 핵심 임원들을 매서운 눈으로 훑었다. 그의 손에 들린 것은 프로젝트 제우스의 최종 론칭 계획서였다. 이것은 단순한 신제품이 아니었다. JX그룹의 미래, 10년을 책임질 야심작이자 한태준 자신의 능력을 시장에 증명해 보일 결정적인 한 수였다. 론칭까지 정확히 72시간 남았다. 단 하나의 오차도 용납하지 않아. 마케팅팀은 어제 내가 말한 대로 바이럴 영상을 추가로 제작하고 기술팀은 최종 보안 점검을 다시 한번 실시하도록. 이번 프로젝트 제우스의 성공은 JX그룹의 역사를 새로 쓰는 일이 될 거다. 그의 목소리는 낮았지만 회의실의 공기를 가를 만큼 날카로운 힘이 실려 있었다. 임원들은 긴장한 얼굴로 고개를 숙이며 그의 지시에 일사불란하게 움직였다. 한태준은 그 모습에 만족하며 희미한 미소를 지었다. 세상은 그의 발 아래 있었다. 바로 그 순간이었다. 회의실 전면에 설치된 대형 스크린에 긴급 속보 알림이 떴다. IT 전문 채널에서 송출하는 라이브 방송 예고였다. 제목은 베일 벗는 엘리시안. 신의 영역에 도전하다. 엘리시안 처음 들어보는 이름이었다. 한태준이 미간을 찌푸리며 비서에게 채널을 돌리라고 손짓했다. 잠시 후 화면에는 정체를 알 수 없는 세련된 로고와 함께 카운트다운이 시작되었다. 회의실의 모든 시선이 스크린으로 향했다. 알 수 없는 불안감이 회의실을 감쌌다. 카운트다운이 끝나자 감각적인 영상이 화면을 가득 채웠다. 그리고 모습을 드러낸 것은 JX그룹의 주스와 놀라울 정도로 유사하지만 모든 면에서 한 수 위인 제품이었다. 더 얇고 더 가벼웠으며 구현되는 기술은 상상 이상이었다. 홀로그램 인터페이스, 인공지능 기반의 개인 비서, 그리고 JX가 몇 년째 개발에 실패했던 배터리 기술까지 완벽하게 탑재되어 있었다. 제품의 이름은 올림푸스였다. 회의실은 찬물을 끼얹은 듯 조용해졌다. 임원들의 얼굴은 경악과 불신으로 하얗게 질려갔다. 영상의 마지막, 무대 위로 한 인물의 실루엣이 나타났다. 목소리는 기계음으로 변조되어 있었지만 그 안에 담긴 자신감과 카리스마는 화면을 뚫고 나올 듯했다. 안녕하십니까. 저는 엘리시안의 창립자이자 수석 디자이너 아테나 에이테나입니다. 아테나. 그 이름이 회의실에 울려 퍼지는 순간 한태준은 온몸의 피가 차갑게 식는 것을 느꼈다. 어젯밤 그의 아내가 태블릿의 디자인을 지적하며 보였던 그 차분하고 논리적인 모습이 섬광처럼 뇌리를 스치고 지나갔다. 말도 안 되는 생각이었다. 그는 고개를 저으며 망상을 지워버렸다. 방송이 끝나자마자 그의 개인 휴대폰이 미친 듯이 울리기 시작했다. 주주들의 항의 전화, 언론사의 문의 전화, 그리고 증권사로부터 온 다급한 메시지들이 쏟아졌다. JX그룹의 주가는 개장과 동시에 수직으로 낙하하고 있었다. 불과 10분 만에 시가총액 수조 원이 증발했다. 프로젝트 제우스는 세상에 공개되기도 전에 올림푸스의 아류작 혹은 실패작으로 낙인 찍히고 말았다. 한태준이 수년간 공들여 쌓아 올린 탑이 정체불명의 적 아테나에 의해 단숨에 무너져 내린 것이다. 이게 대체 무슨 일이야?
엘리시안 아테나 어디서 굴러먹던 개벽다귀 같은 이름인데 한태주는 자신의 집무실로 돌아와 손에 잡히는 모든 것을 집어 던졌다. 최고급 크리스털, 위스키 잔이 벽에 부딪혀 산산조각 났다. 그의 완벽한 세계에 감히 누군가 흠집을 냈다는 사실을 그는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었다. 이것은 단순한 사업적 손실이 아니었다. 그의 자존심과 명예에 대한 정면 도전이었다. 그는 당장 정보팀을 호출했다.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말고 엘리시안과 아테나라는 여자의 모든 것을 알아내. 24시간 주지. 그 여자가 누군지, 어디서 왔는지, 누가 뒤를 봐주고 있는지 샅샅이 파헤쳐. 그날 밤 한태주는 술에 취해 비틀거리며 저택으로 돌아왔다. 거실에는 김민지가 소파에 앉아 조용히 책을 읽고 있었다. 그 평온한 모습이 그의 신경을 더욱 거슬렀다. 그는 넥타이를 거칠게 풀어던지며 그녀에게 시비를 걸었다. 당신은 좋겠군.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아무것도 모르고 그저 편안하게 앉아서 책이나 읽고 있으면 되니까 말이야. 어떤 미친 여자가 내 인생을 통째로 망치고 있는데 당신은 한가롭게 신화나 뒤적이고 있는 건가? 그의 눈이 그녀가 읽고 있던 그리스 로마 신화책의 표지를 향했다. 서연은 조용히 책을 덮고 그를 바라보았다. 그의 얼굴은 패배감과 분노로 일그러져 있었다. 그녀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그녀의 침묵은 그의 분노에 기름을 부었다. 왜 말이 없어 아테나라는 여자. 아라 업계 전체를 뒤흔들고 있는 여자야. 당신처럼 그늘에 숨어서 존재감 없이 사는 여자와는 차원이 다르지. 그 여자는 진짜 백이야. 야망과 능력, 모든 걸 가졌어. 그에 비하면 당신은... 그는 말을 잇지 못하고 경멸적인 시선으로 그녀를 위아래로 훑었다. 그녀의 김민지라는 가면, 뒤에 숨겨진 진실을 그는 꿈에도 상상하지 못했다. 그가 아테나에 대해 열변을 토하는 동안 서연은 속으로 자신의 계획이 완벽하게 성공했음을 확인했다. 그가 보고 있는 뉴스 속보, 증권가의 분석, 전문가들의 논평, 모두 그녀의 팀이 몇 달 전부터 치밀하게 설계한 여론전의 일부였다. 그녀는 한태준의 성격을 정확히 꿰뚫고 있었다. 그는 자신보다 뛰어난 상대를 인정하지 못하고 반드시 짓밟아야 직성이 풀리는 종류의 인간이었다. 그리고 그 오만함이 바로 그의 가장 큰 약점이었다. 그녀는 그가 스스로 무너지도록 판을 짰을 뿐이다. 한태준은 술기운에 지쳐 소파에 쓰러지듯 몸을 묻었다. 그는 복수심에 불타는 목소리로 중얼거렸다. 아테나, 내가 반드시 당신을 찾아내서 내 발 아래 꿇게 만들고 말겠어. 그의 눈은 복수심으로 이글거렸지만 이미 거대한 함정의 한가운데에 빠져 있다는 사실은 깨닫지 못했다. 서연은 쓰러진 그를 차가운 눈으로 잠시 내려다본 후 조용히 자신의 서재로 향했다. 문을 잠근 그녀는 벽에 숨겨진 패널을 열었다. 그 안에는 최첨단 보안 시스템으로 보호된 그녀만의 비밀 지휘 통제실이 있었다. 모니터를 켜자 엘리시안의 핵심 팀원들이 그녀를 기다리고 있었다. 화면 속 그녀의 모습은 더 이상 평범한 주부 김민지가 아니었다. 안경을 벗은 그녀의 눈은 날카롭고 총명하게 빛났고 단정하게 묶었던 머리는 자연스럽게 흘러내려 있었다. 그녀의 목소리는 낮고 힘이 넘쳤다. 1단계는 성공적으로 끝났다. 한태준은 미끼를 물었어. 이제부터 2단계에 돌입한다. JX그룹의 내부 협력자에게서 받은 자료를 분석해서 그들의 자금 흐름에 균열을 내기 시작해. 폭풍은 이제 시작일 뿐이야. 그녀는 복수의 여신, 아테나 그 자체였다. 아테나의 폭풍이 휩쓸고 간 JX그룹은 그야말로 혼돈 그 자체였다. 주가는 연일 폭락했고
프로젝트 제우스는 출시되기도 전에 시장의 외면을 받았다. 한태준은 외부의 적과 싸우는 대신 내부의 배신자를 색출하는데 모든 에너지를 쏟아붓기 시작했다. 그의 집무실은 사실상 JX그룹의 비공식적인 신문실이 되었다. 그는 엘리시안의 정보를 유출한 쥐새끼가 반드시 내부에 있다고 확신했다. 그의 의심은 광기가 되어 회사 전체를 옥죄었다. 사내에는 삭막한 공포가 감돌았다. 직원들은 서로를 의심의 눈초리로 쳐다보았고 복도에서는 은밀한 대화가 사라졌다. 보안팀은 모든 임직원의 이메일과 통화 기록을 감찰하기 시작했고 사무실 곳곳에 추가적인 감시 카메라가 설치되었다. 한태준의 이런 편집증적인 통제는 직원들의 사기를 꺾고 창의적인 조직 문화를 질식시켰다. 그는 회사를 구하는 것이 아니라 스스로의 손으로 제국의 균열을 내고 있었다. 그의 분노는 정확한 표적을 찾지 못한 채 내부를 향하고 있었다. 한태준의 첫 번째 용의선상에 오른 인물은 R&D 부서의 총괄 책임자인 이진우 상무였다. 이진우는 업계 최고의 인재였지만 지나치게 원칙주의적인 성격 탓에 종종 한태준의 저돌적인 경영 방식과 충돌하곤 했다. 특히 그는 프로젝트 제우스의 몇 가지 기술적 결함을 초기 단계부터 지적했지만 한태준은 이를 무시하고 출시를 강행했다. 한태준의 눈에 자신의 결정에 반기를 들었던 이진우는 가장 유력한 배신자 후보였다. 이진우는 한태준의 집무실로 불려갔다. 한태준은 책상 뒤에 앉아 독사 같은 눈으로 그를 노려보았다. 이진우 상무, 당신이 우리 회사에서 가장 똑똑한 사람이라는 건 나도 인정하지. 하지만 그 똑똑한 머리를 회사에 해가 되는 방향으로 쓴다면 이야기는 달라져. 엘리시안에 제우스의 설계도를 넘긴 게 당신인가? 그의 목소리에는 어떠한 감정도 실려 있지 않아 오히려 더 위협적으로 들렸다. 근거 없는 비난이었지만 그의 태도는 이미 이진우를 범인으로 단정하고 있었다. 이진우는 조금도 흔들리지 않고 한태준을 정면으로 마주했다. 대표님, 저는 JX그룹에 제 청춘을 바쳤습니다. 제우스는 제 자식과도 같은 프로젝트입니다. 제 자식을 남의 손에 팔아넘기는 아비는 없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차분했지만 그 안에는 단단한 자부심과 억울함이 묻어 있었다. 하지만 그의 결백한 태도는 오히려 한태준의 의심에 불을 지폈다. 그는 자신의 판단이 틀렸을 리 없다고 믿었다. 그 뻔뻔한 얼굴을 언제까지 할 수 있을지 지켜보지. 한태준은 그를 대기 발령 조치하고 보안팀에 특별 감시를 지시했다. JX그룹이 내부의 마녀 사냥으로 자멸해가는 동안 강서연은 아테나로서 거침없는 행보를 이어갔다. 그녀는 자신의 비밀 지휘실에서 유럽 최대의 IT 유통사 유로넥스와의 화상회의를 주재하고 있었다. 유로넥스는 본래 JX그룹이 몇 년간 공들여온 파트너사였지만 프로젝트 제우스의 불안정성 때문에 계약을 망설이고 있었다. 서연은 그 틈을 놓치지 않았다. 그녀는 유창한 영어와 프랑스어로 올림푸스의 기술적 우위와 미래 비전을 완벽하게 설명했다. 그녀는 단순히 제품을 파는 것이 아니라 미래를 팔았다. 그녀의 논리는 빈틈이 없었고 그녀가 제시하는 청사진은 너무나 매력적이어서 거부할 수 없을 정도였다. 저희 엘리시아는 단순히 기기를 만드는 회사가 아닙니다. 저희는 새로운 생태계를 창조하고 있습니다. 유로넥스가 그 생태계의 유럽 대륙의 관문이 되어 주십시오. 회의가 끝났을 때 유로넥스의 회장은 그 자리에서 파트너십 계약서에 서명했다. JX그룹이 수년간 쌓아 올린 공든 탑을 그녀는 단 1시간 만에 가로챈 것이다. 전략적인 비즈니스 공격과 더불어 서연은 결정적인 한 방을 준비하고 있었다. 그녀는 오랫동안 JX그룹의 비리를 추적해온
탐사보도 전문 최동식 기자에게 접근하기로 했다. 최 기자는 거대 기업의 압력에도 굴하지 않고 끈질기게 진실을 파헤치는 것으로 유명한 인물이었다. 서연은 그라면 자신의 복수를 완성시켜줄 정의의 칼날이 되어줄 것이라 믿었다. 그녀는 김민지도 아테나도 아닌 제3위의 인물로 자신을 위장했다. 세련된 단발 가발과 선글라스, 그리고 지적인 분위기의 오피스룩으로 그녀는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어 있었다. 그녀는 최 기자가 자주 찾는 낡은 카페의 구석자리에 앉아 그를 기다렸다. 약속 시간이 되자 날카로운 인상의 중년 남자가 카페로 들어섰다. 최 기자였다. 그는 경계심 가득한 눈으로 주변을 살핀 후 그녀의 맞은편에 앉았다. 누구신지 먼저 밝히시죠. JX그룹의 내부 고발자라고만 들었습니다. 서연은 말없이 서류 봉투 하나를 그의 앞으로 밀었다. 그녀의 목소리는 낮고 차분했다. 제가 누구인지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중요한 건 이 안에 든 내용이죠. JX그룹이 정관계 인사들에게 불법적인 로비를 한 자금 내역서입니다. 최 기자는 의심스러운 눈으로 봉투를 열었다. 그 안에는 날짜, 이름, 금액이 정확히 적힌 장부 4번이 들어있었다. 몇몇 이름은 그가 오랫동안 의심했지만 물증이 없어 기사화하지 못했던 거물급 정치인들이었다. 이것은 빙산의 일각에 불과했지만 그의 기자 본능을 자극하기에는 충분했다. 이걸 나한테 주는 이유가 뭡니까? 당신이 원하는 건 뭐죠? 그의 목소리가 조금 누그러졌다. 서연은 선글라스 너머로 그를 바라보며 말했다. 정의 구현 같은 거창한 건 아닙니다. 그저 진실이 세상에 알려지길 바랄 뿐입니다. 이건 시작에 불과해요. 때가 되면 이보다 훨씬 거대한 폭탄을 드리겠습니다. 그 시각 저택의 서재에서 한태준은 대기 발령된 이진우 상무의 파일을 검토하며 분노를 사귀고 있었다. 저녁 식사를 위해 들어온 김민지가 그의 굳은 얼굴을 보고 조심스럽게 물었다. 무슨 안 좋은 일 있어요? 회사 일이 잘 안 풀리세요? 그녀의 순진무구한 질문에 한태준은 코웃음을 쳤다. 당신이 뭘 안다고? 회사에 도둑놈이 들었어. 내 등을 칼로 찌른 배신자 말이야. 하지만 걱정 마. 곧 내 손으로 그 쥐새끼의 목을 비틀어 버릴 테니. 그는 이진우를 완전히 범인으로 확신하고 있었다. 서연은 걱정스러운 표정을 지으며 말했다. 하지만 그분이 정말 범인일까요? 너무 유능한 분이라 시기를 받아서 억울한 누명을 쓴 건 아닐까요? 그녀의 말은 순수한 걱정처럼 들렸지만 사실은 한태준의 의심을 이진우에게 더욱 고정시키려는 고도의 심리전이었다. 역시나 한태준은 버럭 화를 냈다. 당신이 뭘 알아? 유능한 놈들이 뒤로는 더 더러운 짓을 하는 법이야. 당신은 내 결정에 토 달지 마. 그는 자신의 판단에 대한 아내의 작은 의문제기조차 견디지 못했다. 이렇게 어둠 속에서 세계의 흐름이 각자의 방향으로 흘러가고 있었다. 한태준은 잘못된 적을 향해 칼을 겨누며 스스로의 진영을 파괴하고 있었다. 최동식 기자는 거대한 비리의 냄새를 맡고 JX그룹을 향한 수사망을 좁히기 시작했다. 그리고 이 모든 것을 설계한 강서연은 한태준이라는 오만한 왕이 보지 못하는 그림자 속에서 다음 수를 두기 위해 조용히 체스말을 옮기고 있었다. 그녀가 짜놓은 거대한 그물이 서서히 조여오고 있었다. JX그룹의 긴급 이사회 회의실은 시체 안치실처럼 차갑고 조용했다. 이사들은 하나같이 굳은 얼굴로 침묵을 지키고 있었고 그들의 시선은 회의 테이블 상석에 앉은 한태준에게로 향해 있었다. 엘리시안의 올림푸스가 시장을 장악하는 동안 JX그룹은 속수무책으로 무너지고 있었다. 주주들의 원성은 하늘을 찔렀고 회사의 신용등급은 추락을 거듭했다. 이제는 한태준의 리더십 자체를 의심하는 목소리가 이사회 내부에서조차 공공연하게 터져 나오고 있었다.
모두가 패배를 인정하고 전략을 전면 수정해야 한다고 생각하는 분위기 속에서 한태준은 홀로 다른 생각을 하고 있었다. 그의 자존심은 후퇴나 인정을 허락하지 않았다. 그는 이것을 위기가 아닌 자신의 진정한 능력을 보여줄 기회로 만들고 싶었다. 그는 자리에서 일어나 결연한 목소리로 선언했다. 우리는 여기서 물러서지 않습니다. 아테나에게 방역할 겁니다. 프로젝트 이카루스를 즉시 가동하겠습니다. 이카루스, 태양을 향해 날아오르다. 추락한 그리스 신화 속 인물의 이름이었다. 회의실이 술렁였다. 프로젝트 이카루스는 원래 제우스의 차세대 버전으로 3년 뒤를 목표로 하던 장기 프로젝트였다. 그것을 지금 당장 기술적 준비도 없이 시작하겠다는 것은 자살 행위나 다름없었다. 몇몇 이사들이 기술팀의 반대 의견과 시장의 리스크를 언급하며 무모한 결정이라고 반대했다. 하지만 한태준은 막무가내였다. 그는 자신의 지분을 무기 삼아 이사들을 압박했고 결국 광기 어린 계획을 승인하게 만들었다. 그는 이성과 논리가 아닌 오기와 분노로 회사를 도박판에 밀어넣고 있었다. 그때부터 JX그룹의 연구실은 지옥으로 변했다. 수백 명의 연구원들이 밤낮없이 이카루스 개발에 매달렸다. 제대로 된 테스트 과정은 생략되었고 안정성은 무시되었다. 오직 속도만이 중요했다. 한태준은 매일같이 연구실을 찾아와 직원들을 닥달했다. 불가능한 마감 시간을 정해놓고 목표를 달성하지 못하면 모두 해고해버리겠다고 협박했다. 리더를 잃은 R&D 부서는 방향을 잃고 표류했고 결과물은 조악하기 짝이 없었다. 하지만 아무도 한태준에게 진실을 말할 용기를 내지 못했다. 마침내 운명의 날, 이카루스의 론칭 행사가 열렸다. 한태준은 전 세계로 생중계되는 무대 위에서 자신의 건재함을 과시하고 싶었다. 그는 화려한 언변으로 이카루스가 올림푸스를 뛰어넘는 혁신적인 제품이라고 소개했다. 그리고 마침내 시연의 순간이 다가왔다. 그가 제품의 핵심 기능을 작동시키는 순간 이카루스는 몇 차례 버벅거리더니 화면이 꺼져버렸다. 당황한 한태준이 기기를 흔들자 후면부에서 연기가 피어오르기 시작했다. 과부하를 견디지 못한 배터리가 타버린 것이다. 행사장은 아수라장이 되었다. 생중계를 지켜보던 전 세계의 시청자들은 JX그룹의 기술적 참사를 실시간으로 목격했다. 기자들의 플래시가 쉴 새 없이 터졌고 온라인 커뮤니티는 이카루스의 추락이라는 조롱 섞인 밈으로 도배되었다. 한태준은 무대 위에서 망연자실한 표정으로 서 있었다. 그의 야심찬 방역은 업계 최악의 코미디쇼로 막을 내렸다. 한때 업계의 아이콘이었던 그의 명성은 하루아침에 땅에 떨어졌고 그는 무모하고 멍청한 도박꾼으로 전락했다. 그날 밤 한태준은 만신창이가 되어 저택으로 돌아왔다. 그는 손에 들린 위스키병을 거의 비운 상태였다. 거실에서는 김민지가 태블릿으로 무언가를 보고 있었다. 온라인 쇼핑 사이트처럼 보였지만 사실 그녀는 JX그룹의 주가 폭락 그래프와 시장의 반응을 실시간으로 분석하고 있었다. 한태준은 그녀의 평온한 모습을 보자 억눌렸던 분노가 다시 치밀어 올랐다. 그는 다짜고짜 그녀에게 고함을 질렀다. 다들 내 탓이라고 하겠지. 무능한 직원놈들, 배신자 놈들 때문인데 세상이 전부 나를 물어뜯으려고 해. 그는 모든 실패의 원인을 외부로 돌렸다. 자신의 오만한 판단이 부른 참사라는 사실은 애써 외면했다. 서연은 그의 자기 파괴적인 모습을 조용히 지켜보고 있었다. 그녀는 태블릿을 내려놓고 마치 순진한 질문을 하는 것처럼 입을 열었다. 어쩌면 그들을 이기려고 하기보다는 새로운 판을 짜는 건 어땠을까요? 엘리시안이 최고급 시장을 노렸다면
모두가 무시하고 있는 합리적인 가격대의 안정적인 제품 시장에 더 큰 기회가 있었을지도 모르잖아요. 그것은 현재 JX그룹이 처한 상황에서 나올 수 있는 가장 날카롭고 현실적인 전략적 조언이었다. 순간 한태준의 움직임이 멈칫했다. 술에 취한 와중에도 그녀의 말에 담긴 비범한 통찰력이 그의 이성을 잠시 스쳤다. 하지만 그 이성은 곧이어 치솟는 오만함과 분노에 휩쓸려 사라졌다. 감히 자신의 아내가, 저 볼품없고 무식한 여자가, 자신의 모든 팀원들도 내놓지 못한 해결책을 제시한 것이다. 이것은 조언이 아니라 모욕이었다. 그는 그녀의 손에 들린 태블릿을 빼앗아 바닥에 내동댕이 쳤다. 액정이 박살나는 소리가 거실에 울려 퍼졌다. 그는 짐승처럼 으르렁거리며 그녀에게 얼굴을 들이밀었다. 새로운 판, 네가 사업에 대해서 뭘 알아? 내 역할은 그저 예쁘게 보이는 것뿐인데 넌 그것마저도 못하잖아. 어디서 감히 나를 가르치려 들어. 너 같은 얼굴은 내가 사는 이 권력과 전략의 세계에 어울리지 않아. 그의 입에서 나온 말들은 비수처럼 날카로웠다. 그는 자신의 실패를 인정하기보다 자신에게 진실을 말한 가장 가까운 사람을 공격함으로써 스스로의 비참함을 감추려 했다. 서연은 조금도 미동하지 않고 그의 도끼 어린 눈을 마주했다. 그의 잔인한 말들은 그녀의 마음에 어떠한 상처도 남기지 못했다. 오히려 그녀의 마음에 남아있던 마지막 한 조각의 연민마저 완전히 불태워버렸다. 한태준은 구제불능의 인간이라는 것을 그녀는 다시 한번 확인했다. 그는 결코 변하지 않을 것이다. 그는 파멸해야 마땅했다. 분노를 쏟아낸 한태준이 거친 숨을 몰아쉬며 서재로 사라진 후 그녀는 조용히 무릎을 꿇고 부서진 태블릿 조각들을 주워 모았다. 그녀의 얼굴은 무표정했지만 그녀의 눈은 강철처럼 차갑게 빛나고 있었다. 한태준은 단지 기기 하나를 부순 것이 아니었다. 그는 스스로의 운명을 산산조각 낸 것이다. 한태준이 남긴 폭언의 잔향이 사라진 것일. 강서연은 깨진 태블릿 조각들을 말없이 치웠다. 그녀의 표정에는 어떠한 감정의 동요도 보이지 않았다. 마치 숙련된 외과 의사가 환부를 도려내듯 그녀는 자신의 감정을 완벽하게 통제하고 있었다. 모든 정리를 마친 그녀는 자신의 서재로 그리고 그 안에 숨겨진 비밀의 공간으로 들어갔다. 그곳은 더 이상 복수의 지휘실이 아니라 오직 그녀만이 아는 과거로 들어가는 통로였다. 그녀는 모니터를 켜는 대신 책상 서랍 깊숙한 곳에서 낡은 사진 한 장을 꺼내들었다. 사진 속에는 15년 전의 시간에 멈춰 있었다. 해맑게 웃고 있는 어린 소녀와 그런 소녀를 사랑스럽게 안고 있는 인자한 미소의 중년 남성. 바로 어린 시절의 서연과 그녀의 아버지, 천재 공학자 강진혁 박사였다. 사진 속 아버지의 따뜻한 눈빛을 마주하자 서연의 강철 같던 눈빛이 아주 잠시 흔들렸다. 그 시절 세상은 아름다웠고 아버지는 그녀의 우주였다. 그리고 그 우주에는 아버지의 가장 친한 친구이자 동업자였던 한상범, 바로 한태준의 아버지도 함께 있었다. 서연의 기억 속 15년 전의 작은 연구소는 언제나 활기가 넘쳤다. 강진혁 박사는 이상을 꿈꾸는 순수한 천재였고 한상범은 그 이상을 현실로 만들어줄 야심만만한 사업가였다. 두 사람은 완벽한 파트너였다. 강진혁이 새로운 기술을 개발하면 한상범이 그것을 상품으로 만들어 세상에 내놓았다. 어린 서연은 연구소 구석에서 그림을 그리며 두 사람이 함께 JX그룹의 전신인 작은 스타트업을 키워나가는 모습을 지켜보곤 했다. 그녀에게 한상범은 아버지 다음으로 멋진 아저씨였다. 문제의 시작은 강진혁 박사가 개발한 혁신적인 코어 X 기술 때문이었다. 그것은
당시의 기술 수준을 10년은 앞서가는 획기적인 반도체 설계 기술로 훗날 JX그룹을 거대 제국으로 성장시킨 바로 그 기반 기술이었다. 두 사람은 코어 X의 성공을 확신하며 함께 미래를 꿈꿨다. 하지만 강진혁이 순수한 성공의 기쁨에 젖어 있는 동안 한상범의 마음속에서는 탐욕이라는 괴물이 자라나고 있었다. 그는 이 모든 영광과 부를 혼자 독차지하고 싶었다. 한상범은 치밀하게 움직였다. 그는 강진혁 몰래 코어 X 기술과 관련된 모든 특허를 자신의 개인 명의로 출원했다. 그리고는 강진혁에게 보여준 투자 계약서와는 다른 교묘하게 조작된 이중 계약서를 통해 회사의 모든 지분을 자신의 것으로 만들었다. 기술 개발에만 몰두하느라 계약서의 세부 조항을 꼼꼼히 살피지 않았던 강진혁은 가장 믿었던 친구의 배신을 까맣게 모르고 있었다. 모든 준비를 마친 한상범은 마침내 본색을 드러냈다. 어느 날 갑자기 강진혁은 자신이 공동 창업한 회사에서 해고 통보를 받았다. 자신이 평생을 바쳐 개발한 기술이 친구의 이름으로 특허 등록이 되었다는 사실도 그때 알게 되었다. 충격과 배신감에 휩싸인 강진혁이 한상범을 찾아가 따져 물었을 때 돌아온 것은 냉혹한 비웃음뿐이었다. 한상범은 오히려 강진혁을 산업 스파이로 몰아세웠다. 자신이 고용한 변호인단을 통해 모든 증거를 조작했고 언론의 거짓 정보를 흘려 강진혁을 파렴치한 기술 절도범으로 만들었다. 세상은 힘 있는 자의 말을 믿었다. 강진혁은 하루아침에 모든 것을 잃었다. 명예, 기술, 회사, 그리고 우정까지도. 그는 법정 싸움에 휘말려 엄청난 빚을 졌고 스트레스와 절망감에 그의 건강은 급속도로 무너져 내렸다. 어린 서연은 몰락해가는 아버지의 뒷모습을 무력하게 지켜볼 수밖에 없었다. 결국 강진혁은 과로로 인한 심장마비로 차가운 연구실 바닥에 쓰러진 채 발견되었다. 그의 죽음은 공식적으로는 과로사였지만 서연은 알고 있었다. 그것은 명백히 한상범이 저지른 사회적 타살이었다. 아버지의 장례식 날, 서연은 영정사진 앞에서 눈물을 흘리는 대신 조용히 맹세했다. 언젠가 반드시 한상범과 그 아들 한태준, 그리고 그들이 피눈물 위에 세운 JX그룹을 자신의 손으로 무너뜨리겠다고, 아버지의 명예를 되찾고 그들이 빼앗아간 모든 것을 남김없이 파괴하겠다고. 그날 이후 어린 소녀 강서연은 죽고 복수의 화신 아테나가 태어났다. 그녀는 독하게 공부했고 기술과 경영, 심리학까지 섭렵하며 자신을 최고의 무기로 단련시켰다. 그리고 마침내 원수의 아들 한태준에게 의도적으로 접근해 그의 아내가 되는데 성공했다. 호랑이를 잡기 위해 호랑이 굴로 들어온 것이다. 다시 현재, 서연은 낡은 사진을 조심스럽게 서랍에 넣어뒀다. 과거의 기억은 그녀의 복수심을 더욱 차갑고 단단하게 만들었다. 이것은 단순한 비즈니스 전쟁이 아니었다. 아버지의 목숨과 자신의 인생을 건 신성한 복수였다. 그녀의 눈빛은 더 이상 흔들리지 않았다. 그녀는 모니터를 켜고 최동식 기자에게 보낼 암호화된 메시지를 작성하기 시작했다. 한태준의 오만함이 이카루스의 추락을 불렀다면 이제는 JX그룹의 뿌리를 뒤흔들 거대한 태풍을 불러올 차례였다. 그녀는 아버지의 기술을 훔쳐 회사를 키우는 과정에서 한상범과 한태준이 저지른 수많은 비리들을 담은 파일들을 정리했다. 분식회계, 비자금 조성, 정관계 로비, 모든 것은 15년 전의 그날 아버지의 기술을 훔친 원주에서부터 시작된 것들이었다. 서연은 그중 가장 확실한 증거 하나를 추려 최 기자에게 전송했다. 그리고 짧은 메시지를 덧붙였다. 진짜 폭풍은 지금부터 시작입니다. 준비되셨습니까? 메시지 전송 버튼을 누르는 그녀의 손가락에는
한치의 망설임도 없었다. 심판의 시간이 다가오고 있었다. 한태준의 광기, 어린 마녀 사냥으로 대기 발령 상태가 된 이진우 상무는 JX그룹의 거대한 빌딩이 아닌 도시 외곽의 작은 개인 연구실로 출근하고 있었다. 그곳은 그가 젊은 시절 순수한 열정만으로 밤을 새우며 기술 개발에 몰두했던 초심의 공간이었다. 회사에서는 그의 모든 접근 권한을 차단했지만 그의 머릿속에 든 지식과 경험까지 빼앗지는 못했다. 그는 텅 빈 연구실에 홀로 앉아 최근 JX그룹에서 벌어진 일련의 사태들을 복기했다. 그의 마음속에는 억울함보다 더 큰 의구심이 자라나고 있었다. 그는 한태준을 누구보다 잘 알았다. 한태준은 오만하고 독선적이었지만 이카루스 사태처럼 무모한 도박을 할 만큼 어리석은 인물은 아니었다. 무언가 그를 극단적인 선택으로 내몰고 있는 거대한 힘이 존재한다고밖에 설명할 수 없었다. 그리고 그 힘의 정체가 바로 엘리시안과 아테나였다. 하지만 이진우는 아테나가 단순히 JX그룹의 기술을 훔친 경쟁자라고 생각하지 않았다. 그녀의 공격은 너무나도 정교했고 JX그룹의 가장 아픈 곳만을 정확히 노리고 있었다. 마치 내부 사정을 훤히 꿰뚫고 있는 사람처럼 이진우의 의심은 과거로 향했다. 그는 자신이 입사하기 전 JX그룹의 신화적인 성장 기반이 되었던 코어 X 기술 개발 프로젝트의 낡은 자료들을 다시 파헤치기 시작했다. 공식적인 기록에는 모든 공로가 한태준의 아버지 한상범 회장에게 돌아가 있었지만 프로젝트 초기에 보고서 곳곳에서 낯선 이름 하나를 발견할 수 있었다. 강진혁, 공동개발자로 기록되어 있던 그 이름은 어느 시점을 기준으로 모든 공식 문서에서 감쪽같이 사라져 있었다. 마치 처음부터 존재하지 않았던 사람처럼 불길한 예감에 휩싸인 이진우는 자신의 해킹 실력을 동원해 지금은 폐쇄된 과거의 서버 데이터에 접근했다. 그리고 마침내 찾아냈다. 삭제된 줄 알았던 강진혁 박사의 개인 연구 일지 파일이었다. 파일 안에는 코어 X 기술의 핵심 아이디어가 탄생하는 과정과 한상범 회장과의 깊은 우정, 그리고 배신에 대한 절망적인 기록이 고스란히 담겨 있었다. JX그룹의 위대한 신화가 사실은 한 천재의 피눈물 위에 세워진 도둑맞은 성이라는 충격적인 진실과 마주한 순간 이진우는 온몸에 소름이 돋는 것을 느꼈다. 그가 진실의 편린을 맞춰가고 있을 무렵 암호화된 이메일 한 통이 그의 개인 계정으로 도착했다. 발신자는 아테나였다. 메일의 내용은 간결했다. 당신이 찾고 있는 진실의 나머지 조각은 저에게 있습니다. 진실을 마주할 용기가 있다면 내일 자정 마포대교 아래 한강 둔치로 나오십시오. 그것은 초대장이자 시험대였다. 이진우는 고민에 빠졌다. 회사의 적과 만나는 것은 명백한 배신 행위였다. 하지만 그는 이미 알고 있었다. 진짜 배신자는 아테나가 아니라 JX그룹의 심장부에 뱀처럼 또아리를 틀고 앉아있는 한태준이라는 것을. 다음 날 밤 이진우는 약속 장소에 나갔다. 강바람이 차갑게 불어왔다. 약속 시간이 되자 검은색 세단 한 대가 조용히 그의 앞에 멈춰 섰다. 차창이 내려가자 어둠 속에서도 형형하게 빛나는 눈빛을 가진 한 여인이 앉아 있었다. 바로 영상 속 실루엣으로만 보았던 아테나, 강서연이었다. 물론 이진우는 그녀의 얼굴을 알지 못했다. 그녀는 평소의 김민지와는 전혀 다른 날카로운 지성과 냉철한 카리스마를 뿜어내고 있었다. 여기까지 나온 걸 보니 당신은 생각보다 용감한 사람이군요. 이진우 상무님. 서연의 목소리는 차분했지만 사람의 마음을 꿰뚫어 보는 듯한 힘이 있었다. 이진우는 경계를 늦추지 않은 채 물었다. 당신이 원하는 게 뭡니까? JX그룹을 무너뜨리는 것입니까? 서연은 희미하게 미소 지으며 대답했다.
아니요. 저는 JX그룹을 무너뜨리려는 게 아닙니다. 썩어빠진 뿌리를 도려내고 그 자리에 새로운 희망을 심으려는 겁니다. 당신이 발견한 진실, 강진혁 박사에 대한 이야기를 하러 왔습니다. 그녀는 이진우에게 모든 것을 털어놓았다. 자신이 바로 강진혁 박사의 딸이라는 사실과 아버지의 억울한 죽음, 그리고 15년간 준비해온 처절한 복수 계획까지도. 그녀는 한상범과 한태준이 기술을 훔치는 과정에서 저지른 각종 비리들이 담긴 증거 자료들을 그에게 보여주었다. 이진우가 어렴풋이 추측하고 있던 모든 것들이 명백한 사실로 그의 눈앞에 펼쳐졌다. 그는 거대한 진실의 무게 앞에 할 말을 잃었다. 서연은 마지막으로 그의 눈을 똑바로 바라보며 말했다. 한태준은 곧 무너질 겁니다. 하지만 저는 JX그룹의 수많은 선량한 연구원들의 땀과 노력이 함께 무너지는 것은 원치 않습니다. 그래서 당신이 필요합니다. 이진우 상무님. 내부에서 저를 도와 한태준을 끌어내리고 JX그룹을 바로 세울 사람이 필요합니다. 당신이라면 할 수 있습니다. 그것은 회유가 아닌 같은 이상을 꿈꾸는 동지에 대한 제안이었다. 이진우는 깊은 고뇌에 빠졌다. 이것은 자신의 인생 전체를 건 선택이었다. 하지만 그의 눈앞에는 이미 답이 정해져 있었다. 불의에 눈 감고 비겁하게 살아남을 것인가? 아니면 위험을 감수하더라도 정의의 편에 서서 무너진 기술자의 자존심을 바로 세울 것인가? 그는 결심했다. 그는 서연을 향해 고개를 끄덕였다. 제가 뭘 하면 되겠습니까? 그의 목소리는 낮았지만 그 어떤 맹세보다도 굳건했다. 그 순간 복수의 여신 아테나는 가장 강력한 아군을 얻었다. 이제 거대한 악을 심판하기 위한 마지막 퍼즐 조각이 맞춰졌다. 강서연의 비밀 지휘실에 새로운 동맹인 이진우가 합류하면서 복수의 계획은 이전보다 훨씬 더 정교하고 대담해졌다. 이진우는 JX그룹의 내부 보안망을 우회하여 빼돌린 극비 자료들을 그녀의 앞에 펼쳐놓았다. 그 안에는 한태준이 관리하는 불법 비자금의 흐름, 자금 세탁에 이용되는 유령 회사들의 목록, 그리고 현재 JX그룹의 위태로운 재무 상태를 보여주는 보고서까지 모든 것이 담겨 있었다. 그는 한태준의 가장 치명적인 아킬레스건을 아테나의 손에 쥐어준 것이다. 서연은 이진우가 가져온 정보를 바탕으로 마지막 단계의 작전을 설계했다. 그것은 한태준의 오만함과 탐욕을 역이용하여 스스로 무덤을 파게 만드는 완벽한 함정이었다. 한태준은 지금 이성을 잃었어요. 이카루스의 실패로 잃어버린 명예를 되찾기 위해서라면 무슨 짓이든 할 겁니다. 우리는 그에게 거부할 수 없는 미끼를 던져줄 겁니다. 그녀의 눈이 차갑게 빛났다. 그녀는 월스트리트의 유명 투자 전문지에 익명의 소식통을 통해 정보를 흘리기 시작했다. 며칠 후 금융계는 새로운 루머로 떠들썩해졌다. 기술의 신성으로 떠오른 엘리시안이 심각한 자금난을 겪고 있다는 소식이었다. 너무 빠른 성장에 발목이 잡혀 흑자도산의 위기에 처했으며 살아남기 위해 올림푸스의 핵심 기술 특허권을 매각할 의사가 있다는 구체적인 내용까지 덧붙여졌다. 이 소문은 서연의 팀이 치밀하게 조작한 가짜 뉴스였지만 시장은 마치 사실인 것처럼 반응했다. 모두가 엘리시안의 기술을 탐내고 있었기에 그럴듯하게 들렸던 것이다. 이 소식은 절망에 빠져 있던 한태준에게 한 줄기 빛처럼 다가왔다. 이것은 그에게 단순히 좋은 기술을 손에 넣는 기회가 아니었다. 자신을 나락으로 떨어뜨린 아테나의 목을 칠 수 있는 절호의 기회이자 잃어버린 모든 것을 단숨에 되찾을 수 있는 완벽한 복수의 시나리오였다. 그의 머릿속은 이미 아테나를 발 아래 꿀리고 JX그룹의 화려한 부활을 선언하는 자신의 모습을 그리고 있었다. 그는 이 모든 것이 자신을 파멸시키기 위해 파놓은 함정일 가능성은 단 1%도 의심하지 않았다.
한태준은 즉시 이사회를 소집하여 엘리시안의 기술 특허권을 인수하는 안건을 상정했다. 이것은 하늘이 주신 기회입니다. 올림푸스의 기술만 손에 넣으면 우리는 단숨에 시장의 판도를 뒤집을 수 있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광적인 열기로 가득 차 있었다. 몇몇 신중한 이사들이 회사의 재무 상태가 이런 대규모 인수를 감당할 수 없으며 루머의 진위부터 파악해야 한다고 반대하고 나섰다. 하지만 한태준의 귀에는 아무것도 들리지 않았다. 그는 반대하는 이사들에게 해고와 경영권 박탈을 운운하며 노골적으로 협박했다. 그의 독재적인 태도에 이사회는 결국 침묵했다. 문제는 인수 자금이었다. 정상적인 자금으로는 턱없이 부족했다. 그러자 한태준은 마침내 넘어서는 안 될 선을 넘었다. 그는 아버지가 남긴 그리고 자신이 더욱 키워온 거대한 규모의 불법 비자금에 손을 대기로 결심했다. 그것은 JX그룹의 가장 어두운 비밀이자 발각되는 순간 그룹 전체를 무너뜨릴 수 있는 시한폭탄과도 같은 돈이었다. 서연은 한태준이 비자금을 움직일 것이라는 것을 정확히 예측하고 있었다. 그녀는 함정의 다음 단계를 진행했다. 국제시장에 몇 개의 유령 회사를 내세워 특허권 인수 경쟁에 참여하는 것처럼 위장했다. 가짜 경쟁자들이 등장하자 특허권의 가격은 천정부지로 치솟기 시작했다. 이것은 한태준을 더욱 초조하게 만들었고 그가 더 많은 비자금을 끌어다 쓰도록 유도하는 고도의 심리전이었다. 내부에서는 이진우가 경쟁사들의 움직임이 심상치 않다는 거짓 보고를 올리며 한태준의 불안감을 증폭시켰다. 결국 한태준은 이성을 완전히 상실했다. 그는 경쟁에서 이기기 위해 회사의 일부 자산까지 헐값에 매각하고 자신이 동원할 수 있는 모든 검은 돈을 인수자금에 쏟아부었다. 그는 마침내 다른 경쟁자들을 모두 따돌리고 엘리시안의 기술 특허권을 손에 넣는 데 성공했다고 믿었다. 계약이 체결되던 날, 그는 자신의 집무실에서 승리의 샴페인을 터뜨렸다. 그는 며칠 뒤에 열릴 JX그룹의 글로벌 신제품 발표회에서 이 사실을 깜짝 공개하여 전세를 역전시킬 계획에 부풀어 있었다. 같은 시각, 서연의 지휘실 모니터에는 천문학적인 액수의 자금이 엘리시안이 관리하는 해외의 한 계좌로 입금 완료되었다는 메시지가 떠 있었다. 그 돈 안에는 한태준의 횡령과 배임, 탈세를 증명해줄 완벽한 증거인 비자금이 고스란히 포함되어 있었다. 거대한 덫이 마침내 닫힌 것이다. 서연은 입금 확인 메시지를 차가운 눈으로 내려다보았다. 그녀의 시선은 책상 위 달력에 붉게 표시된 JX그룹의 행사 날짜로 향했다. 한태준이 자신의 화려한 부활을 위해 준비한 그 무대는 이제 그의 처절한 몰락을 위한 심판대가 될 것이었다. 모든 준비는 끝났다. 땄다. JX그룹의 글로벌 신제품 발표회가 열리는 컨벤션 홀은 전 세계에서 모여든 취재진과 투자자들로 발 디딜 틈이 없었다. 행사장 내에는 기대와 불안이 뒤섞인 묘한 긴장감이 흘렀다. 모두가 JX그룹과 한태준의 운명이 오늘 이 자리에서 결정될 것이라는 사실을 알고 있었다. 과연 그가 기적적인 반전 드라마를 쓸 것인가? 아니면 이 무대는 JX 제국의 장례식이 될 것인가? 세상의 모든 눈이 이 무대를 주목하고 있었다. 잠시 후 무대의 조명이 꺼지고 웅장한 음악과 함께 한태준이 무대 중앙으로 걸어 나왔다. 며칠 전의 패배감은 온데간데 없이 그의 얼굴에는 승리자의 여유와 자신감이 넘쳐 흘렀다. 그는 마치 세상을 구원할 영웅처럼 혹은 전쟁에서 승리하고 돌아온 개선 장군처럼 당당했다. 그는 청중을 향해 카리스마 넘치는 미소를 지으며 연설을 시작했다. 그의 목소리는 행사장을 가득 채울 만큼 힘이 넘쳤다. 존경하는 내외 귀빈 여러분, 그리고
JX그룹을 믿고 기다려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지난 몇 달간 우리 JX그룹은 거센 시련을 겪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결코 좌절하거나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위기는 우리를 더 강하게 만들었고, 오늘 우리는 그 위대한 부활의 서막을 열고자 합니다. 그의 연설은 청중을 압도했다. 사람들은 그의 자신감 넘치는 모습에 술렁이며 과연 그가 준비한 비장의 카드가 무엇일지 궁금해했다. 연설이 절정에 달했을 때 한태준은 회심의 미소를 지으며 목소리를 높였다. 그리고 이제 업계의 판도를 영원히 바꿔놓을 중대 발표를 하겠습니다. 저희 JX그룹은 우리의 강력한 경쟁자였던 엘리시안의 핵심 기술, 올림푸스의 특허권을 성공적으로 인수했습니다. 그 말이 터져 나오는 순간 행사장은 엄청난 충격에 휩싸였다. 여기저기서 탄성이 터져 나왔고 기자들의 카메라 플래시가 쉴 새 없이 터졌다. 한태준은 그 반응을 온몸으로 만끽했다. 그는 마침내 승리했다. 바로 그때였다. 한태준의 등 뒤에 있던 거대한 스크린이 갑자기 지지직거리더니 JX그룹의 로고가 사라지고 엘리시안의 로고가 나타났다. 그리고 기계음으로 변조된, 하지만 모두에게 익숙한 아테나의 목소리가 장내에 울려 퍼졌다. 한태준 대표, 그것은 진실의 전부가 아닙니다. 모든 소음이 멎고 장내의 모든 시선이 스크린으로 향했다. 한태준의 얼굴이 당혹감으로 굳어졌다. 예상치 못한 돌발 상황이었다. 그 순간 행사장 뒤쪽에 문이 열리고 하나의 스포트라이트가 그곳을 비췄다. 조명 아래 한 인물이 천천히 무대를 향해 걸어오고 있었다. 미래적인 디자인에 세련된 마스크로 얼굴을 가린 채 강렬한 카리스마를 뿜어내는 여인, 아테나였다. 보안 요원들이 그녀를 막기 위해 움직였지만 그녀의 당당하고 압도적인 기세에 눌려 누구도 감히 앞을 가로막지 못했다. 그녀는 마치 자신의 무대에 오르는 주인공처럼 유유히 레드카펫이 깔린 통로를 걸어 무대 위로 올라섰다. 무대 위에서 두 사람은 마주섰다. 한때 업계를 양분했던 두 명의 적수가 처음으로 직접 대면하는 역사적인 순간이었다. 한태준은 경악과 분노가 뒤섞인 목소리로 소리쳤다. 당신이 어떻게 여기에? 여긴 내 무대야, 당장 끌어내. 하지만 그의 외침은 공허하게 울릴 뿐이었다. 아테나는 그의 앞에서 걸음을 멈추고 가면 너머의 눈으로 그를 똑바로 바라보았다. 그리고 마침내 변조되지 않은 그녀의 진짜 목소리가 흘러나왔다. 그 목소리는 한태준에게 어딘가 익숙하게 들렸다. 착각하지 마. 한태준, 이 무대는 처음부터 내 것이었어. 그리고 그녀는 천천히 자신의 손을 들어 가면을 벗었다. 행사장의 모든 조명이 그녀의 얼굴로 쏟아져 내렸다. 가면이 벗겨지고 마침내 드러난 아테나의 맨얼굴. 두꺼운 뿔테 안경도 촌스러운 화장도 주눅든 표정도 없었다. 그 자리에는 지성과 아름다움, 그리고 절대적인 힘을 가진 여신의 얼굴이 있었다. 숨막힐 듯한 아름다움과 범접할 수 없는 카리스마를 가진 여자. 바로 그의 아내. 그가 그토록 경멸하고 무시했던 못생긴 아내. 강서연이었다. 시간이 멈췄다. 행사장의 모든 사람들이 숨을 죽였다. 기자들은 눈앞의 광경을 믿을 수 없다는 듯 셔터 누르는 것조차 잊고 있었다. 하지만 가장 큰 충격에 휩싸인 것은 바로 한태준이었다. 그의 뇌는 눈앞의 현실을 받아들이기를 거부했다. 자신이 그토록 증오하고 짓밟았던 아내 김민지와 자신이 그토록 질투하고 파괴하고 싶었던 천재 아테나가 동일 인물이라는 사실을 그의 머릿속에서 세상이 무너져 내리고 있었다. 그의 얼굴 위로 불신, 혼란, 공포, 그리고 마침내 모든 것을 깨달은 자의 처절한 절망감이 차례로 스쳐 지나갔다.
그의 화려한 부활을 선언하던 입은 어리석게 벌어졌고 승리감으로 빛나던 눈은 초점을 잃고 공허하게 흔들렸다. 그는 자신이 얼마나 어리석었는지, 얼마나 완벽하게 그녀의 손바닥 위에서 놀아났는지를 깨달았다. 서연은 그런 그를 바라보았다. 그녀의 눈에는 증오나 분노가 아닌 이미 죽어버린 것을 바라보는 듯한 차가운 연민만이 담겨 있었다. 무대에 막이 내렸다. 그리고 그 막 아래에는 잔인한 진실만이 덩그러니 남아 있었다. 충격적인 진실이 드러난 무대 위. 강서연은 무너져 내린 한태준을 그대로 둔 채 마이크를 잡았다. 잠시 동안의 정적을 깨고 그녀의 차분하고도 힘있는 목소리가 행사장에 울려 퍼졌다. 그녀는 더 이상 자신을 숨기지 않았다. 그녀는 복수의 여신 아테나이자 억울하게 죽은 천재 공학자 강진혁의 딸 강서연이었다. 그녀의 목소리는 슬펐지만 그보다 더 단단한 결의에 차 있었다. 여러분, 한태준 대표의 발표는 반은 맞고 반은 틀립니다. 그가 엘리시안의 천문학적인 금액을 송금한 것은 사실입니다. 하지만 그 돈은 기술 특허권의 인수 자금이 아니었습니다. 바로 그 자신의 죄값을 치르기 위해, 그리고 JX그룹의 거짓된 역사를 끝내기 위해 지불된 속죄의 돈이었습니다. 그녀의 말과 함께 등 뒤에 거대한 스크린에는 새로운 영상이 재생되기 시작했다. 그것은 JX그룹의 추악한 진실을 담은 판도라의 상자였다. 영상은 15년 전 강진혁 박사와 한상범 회장이 함께 찍은 낡은 사진으로 시작되었다. 그리고 이어서 강진혁 박사의 연구 일지, 코어 X 기술의 원본 설계도, 그리고 한상범이 어떻게 그 기술을 훔치고 특허를 자신의 이름으로 돌렸는지를 증명하는 법적 문서들이 차례로 나타났다. 서연은 아버지의 이야기를 담담하게 풀어나갔다. 우정과 배신, 그리고 한 천재가 어떻게 절망 속에서 죽어갔는지를 행사장은 순식간에 숙연해졌다. 이것은 단순한 기업 비리가 아니라 한 인간의 삶을 송두리째 파괴한 비극적인 이야기였다. 과거의 원죄에 대한 폭로는 곧 현재의 범죄로 이어졌다. 스크린에는 한태준이 이번 인수 자금을 마련하기 위해 동원한 불법 비자금의 흐름이 적나라하게 펼쳐졌다. 수많은 유령 회사를 거치며 돈 세탁이 이루어지는 과정. 그리고 그 자금이 최종적으로 엘리시안의 계좌로 들어오는 모든 경로가 한눈에 들어왔다. 이것은 이진우가 목숨을 걸고 빼내고 서연이 완벽한 덫을 놓아 확보한 결정적인 증거였다. 한태준은 자신의 손으로 자신의 범죄를 입증한 셈이 되었다. 바로 그 순간 행사장에 있던 모든 사람들의 휴대폰이 동시에 울리기 시작했다. 서연과 손을 잡은 최동식 기자가 JX그룹의 모든 비리를 총정리한 탐사 보도 기사를 인터넷에 송고한 것이다. 무대 위에서 펼쳐지는 폭로와 손안에서 펼쳐지는 기사가 완벽한 이중주를 이루며 JX그룹의 숨통을 끊어놓고 있었다. 더 이상 변명도 부정도 할 수 없는 완벽한 증거의 파도 앞에서 JX그룹이라는 거대한 배는 속수무책으로 침몰하고 있었다. 서연의 마지막 프레젠테이션이 끝나는 것과 동시에 행사장 양쪽의 문이 거칠게 열렸다. 그곳으로 수십 명의 검사와 수사관들이 들이닥쳤다. 그들은 망설임 없이 무대를 향해 직진했다. 수많은 카메라 플래시와 혼란 속에서 그들은 넋이 나간 채 무릎을 꿇고 있는 한태준의 앞에 섰다. 차가운 목소리가 마이크를 통해 행사장에 울려 퍼졌다. 한태준 씨, 당신을 특정경제범죄 가중치 어벌법상 횡령 및 배임, 자금 세탁 등의 혐의로 긴급 체포합니다. 수사관이 그의 손에 차가운 수갑을 채웠다. 철컥 하는 소리는 JX 제국의 시대가 끝났음을 알리는 사망 선고와도 같았다. 한태준은 아무런 저항도 하지 못했다.
그는 모든 것을 잃었다. 아버지로부터 물려받은 제국, 자신이 이룩했다고 믿었던 성공, 그리고 명예까지도. 그의 눈은 텅 비어 있었다. 수사관들에게 끌려 무대 아래로 내려가던 그는 마지막으로 서연을 돌아보았다. 그의 눈에는 더 이상 분노나 증오가 아닌 모든 것을 포기한 자의 공허함만이 남아 있었다. 그날 밤 JX그룹은 완전히 무너졌다. 주식은 거래가 정지되었고 관련된 이사진들은 모두 검찰에 소환되어 조사를 받았다. 한상범 회장이 아들의 범죄에 가담한 정황까지 드러나면서 부자가 나란히 구속되는 최악의 상황으로 치달았다. 언론은 밤새도록 JX 제국의 몰락을 대서특필했다. 거짓과 탐욕으로 쌓아 올린 성이 얼마나 허무하게 무너져 내리는지를 세상은 실시간으로 목격했다. 모든 소란이 끝나고 텅 비어버린 무대 위. 서연은 홀로 서 있었다. 15년간 그녀를 짓눌렀던 복수라는 무거운 짐이 마침내 그녀의 어깨를 떠나고 있었다. 하지만 마음속에 승리의 기쁨은 없었다. 그저 길고 길었던 전쟁을 끝낸 자의 허탈함과 이제는 편히 쉬게 될 아버지의 영혼에 대한 조용한 애도만이 그녀의 가슴을 채웠다. 그녀는 텅 빈 객석을 바라보았다. 아버지, 이제 모든 것이 끝났어요. 편히 잠드세요. 그녀의 뺨 위로 15년 만에 처음으로 뜨거운 눈물 한 방울이 흘러내렸다. 모든 폭풍이 지나가고 몇 달의 시간이 흐른 서울의 하늘은 눈부시게 맑았다. 과거 JX그룹의 로고가 붙어있던 빌딩에는 이제 엘리시안 다이내믹스라는 새로운 이름이 새겨져 있었다. 과거의 어둡고 권위적인 분위기는 사라지고 건물 내부는 밝고 활기찬 에너지로 가득 차 있었다. 직원들의 얼굴에는 더 이상 공포와 불안이 아닌 미래에 대한 희망과 열정이 넘실거렸다. 그 변화의 중심에는 새로운 CEO, 강서연이 있었다. 그녀는 JX그룹을 완전히 파괴하는 대신 선량한 직원들과 가치 있는 기술력을 품에 안는 길을 택했다. 그녀는 법정 관리를 신청한 JX그룹의 핵심 자산을 인수하여 엘리시안과 합병했다. 그리고 억울하게 내쳐졌던 이진우 상무를 R&D 총괄 부사장으로 임명하여 기술 개발의 모든 권한을 맡겼다. 그녀의 리더십 아래 두 회사의 서로 다른 문화는 놀라운 시너지를 내며 새로운 혁신을 만들어내고 있었다. 그녀는 파괴의 여신이 아닌 창조의 여신으로 거듭나고 있었다. 세상을 떠들썩하게 했던 한태중과 한상범 부자에 대한 재판 결과는 뉴스 단신으로 짧게 보도되었다. 그들은 수십 년에 걸친 그들의 범죄에 대한 대가로 나란히 긴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한때 세상을 호령하던 그들의 이름은 이제 사람들의 기억 속에서 잊혀가는 범죄자의 이름일 뿐이었다. 서연은 그 소식을 집무실에서 담담하게 들었다. 그녀의 마음속에는 더 이상 그들에 대한 어떠한 감정도 남아있지 않았다. 그들은 이제 그녀의 인생에서 완전히 지워진 존재였다. 어느 주말 오후, 서연은 하얀 국화꽃 한 다발을 들고 도시 외곽의 한적한 추모공원을 찾았다. 그곳에는 그녀의 아버지, 강진혁 박사가 잠들어 있었다. 복수를 시작한 이후 그녀는 단 한 번도 이곳을 찾지 못했다. 아버지의 얼굴을 볼 면목이 없었기 때문이었다. 하지만 이제는 모든 것이 끝났다. 그녀는 아버지의 묘비 앞에 조용히 서서 비석에 새겨진 아버지의 이름을 부드럽게 쓸어보았다. 아버지, 저 왔어요. 너무 늦었죠. 죄송해요. 그녀의 목소리가 가늘게 떨렸다. 이제 다 끝났어요. 아빠의 이름에서 억울한 누명을 벗겨드렸어요. 아빠가 만드신 위대한 기술은 이제 세상을 더 좋은 곳으로 만드는 데 쓰이고 있어요. 그러니 하늘에서는 이제 모든 짐을 내려놓고 편히 쉬세요. 그녀는
복수의 과정에서 겪었던 고통이나 외로움을 말하지 않았다. 그저 아버지에게 좋은 소식만을 전하고 싶었다. 그녀는 오랫동안 묘비 앞에서 떠나지 못하고 아버지와 함께했던 행복했던 어린 시절을 추억했다. 자신을 움직이게 했던 지독한 증오는 이제 눈 녹듯 사라지고 그 자리에는 아버지에 대한 그리움과 사랑만이 따뜻하게 차오르고 있었다. 이제 저도 제 인생을 살게요. 아빠. 아빠가 자랑스러워할 수 있는 딸이 될게요. 지켜봐 주세요. 그녀는 마지막 인사를 남기고 조용히 자리에서 일어섰다. 그녀의 발걸음은 더 이상 과거에 얽매여 있지 않았다. 다시 회사로 돌아온 서연은 빌딩의 최상층. 서울의 정영이 한눈에 내려다 보이는 옥상 정원에 섰다. 붉은 저녁 노을이 도시의 스카이라인을 아름답게 물들이고 있었다. 그때 이진우 부사장이 그녀에게 다가와 옆에 섰다. 그는 새로 개발 중인 인공지능 기반의 의료기술 프로젝트에 대해 희망에 찬 목소리로 이야기했다. 그것은 사람을 살리는 기술. 서연이 아버지의 기술을 통해 진정으로 이루고 싶었던 꿈이었다. 이진우의 이야기를 들으며 서연의 입가에 옅은 미소가 피어올랐다. 그녀는 더 이상 못생긴 아내라는 가면을 쓸 필요도, 아테나라는 복수의 화신이 될 필요도 없었다. 그녀는 그 모든 시간을 통과하여 마침내 온전한 강서연이 되었다. 사람들이 말하는 여신이란 어쩌면 완벽한 외모나 신비로운 능력을 가진 존재가 아닐지도 모른다. 자신의 상처를 이겨내고 스스로의 힘으로 운명을 개척하며 세상에 선한 영향력을 미치는 사람. 그것이 바로 진정한 여신의 모습일 것이다. 저 멀리 도시의 불빛들이 하나둘씩 켜지기 시작했다. 그것은 마치 새로운 시대를 축복하는 밤하늘의 별들처럼 보였다. 강서연은 그 불빛들을 바라보며 자신이 만들어갈 빛나는 미래를 조용히 마주했다. 길고 어두웠던 밤이 지나고 마침내 그녀의 인생에 눈부신 새벽이 밝아오고 있었다.